아로마 전문 교육 강사 과정. 자, 지금부터는 조금 재미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강의에 필요한 기본 이론을 아로마 테라피 전문가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많은 이론들 중에서 우리가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아마 영원한 숙제일 것 같습니다. 또한 알고 있는 지식들은 굉장히 많은데 받아들일 수 있는 대중은 처음 접하거나 아니면 그런 이론 얘기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이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강의에는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마 테라피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아로마, 향기나는 물질과 테라피, 치유의 합성어인데요. 모든 향기가 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식물의 에센스를 활용한 향기야말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에센셜 오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정의를 이야기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식물의 생존, 식물이 스스로 살아내기 위해 또는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문구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 페퍼민트를 만지지 않았을 때는 아무 향이 나지 않지만 페퍼민트 잎을 문질렀을 때 비로소 향기가 납니다. 이 아래에 보시면 페퍼민트 잎을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오일을 품고 있는 오일 주머니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잎을 만지는 순간 오일 주머니가 터지면서 기체로 바뀌어 공기 중으로 휘발됩니다. 말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식물이 공격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몽글몽글 맺혀 있는 오일 주머니를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페퍼민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페퍼민트 냄새가 나는 성분을 잘 모아서 만든 게 바로 에센셜 오일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센셜 오일 안에는 다양한 화학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래서 에센셜 오일을 휘발성 방향족 유기 화합물이라고 합니다라고 설명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는 요 아랫부분에 에센셜 오일 한 방울에는 수십 가지에서 1000가지가 넘는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을 또 설명을 하면서 휘발성, 방향족, 유기화합물 요 이야기를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에센셜 오일의 기본적인 특징을 설명을 할 때는요. 체험과 함께 하시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벤더 페퍼민트 체험 많이 할 때 손바닥에다가 떨어뜨려서 이렇게 찍어서 두피에 마사지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쭤봐요. 바르기 꺼려 하시는 분께 설명을 드려요. 자, 에센셜 오일은 휘발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절대 머리가 기름지거나 떡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좀 끈적끈적한 것들을 이전에 만나 보셨다면 그거는 석금질되어 있어서 좋지 않은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셨던 거예요라고 비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리작용이 있어서 증상별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지만 미용적인 부분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어떤 순환을 돕거나 신체 내부의 기관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향기는 기분을 좋게 만들고 어떤 마음의 병이나 그런 부분까지도 나아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 4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벤더를 대표적으로 설명을 할 때 "자, 어디에 뭘 써야 될지 모를 때 그냥 라벤더 쓰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라벤더는요. 항균, 항염 효과도 가지고 있고요. 생리작용도 하고요.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심리적인 특징까지 가지고 있어요라고 대표해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 라벤더만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오일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센셜 오일을 어 만약에 없는 게 있다? 그러면 다른 걸로 대체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 설명을 할 때도 저는 이 얘기를 많이 인용합니다.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는 방법은요. 아로마 테라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냄새 맡는 방법, 또 피부 도포 방법, 섭취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가 다루겠지만 이 방법을 설명할 때 이하니 씨가 코스모폴리탄 잡 그 유튜브에서
활용했던 방법을 영상을 함께 좀 공유해서 보기도 하는데요. 이 중에서 좀 설명하기 좋은 거는 냄새 맡는 방법은요. 가장 안전하게 아로마 테라피를 즐기고 가장 손쉽게 아로마 테라피를 즐기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도포와 시에는 우리가 원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설명하실 수가 있겠고요. 섭취는 모든 오일이 다 되는 게 아니라 허가받은 일부 오일에 한해서만 섭취가 가능합니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이 부분을 실제 뭐 물에다 타서 함께 먹어보는 체험으로도 또 이렇게 연결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교재나 아니면 자격증 과정에서 부분이라 간단하게 좀 정리해 봤는데요. 에센셜 오일을 국소적으로 바르기 좋은 신체 부위는 목, 이마와 관자놀이, 가슴과 복부, 팔, 다리, 발바닥, 손바닥입니다. 특히 발바닥과 손바닥의 경우는요. 모든 신경 방구가 여기에 다 들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신체의 모든 부위가. 뿐만 아니라 피부층이 두껍기 때문에 "안전하게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한 번 더 드려서 여기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체험하는 거 이렇게 연결시키실 수가 있고요. 또 국소적으로 도포하는 추가적인 활용법은 반신욕도 있고 스포법도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스포법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삐었거나 할 때는 이런 냉찜질을 활용을 할 때 에센셜 오일을 물에 떨군 수건을 물에다가 잘 적셔서 몸에다가 올려 놓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피곤할 때 라벤더 오일을 떨군 물을 따뜻한 물을 해서 눈 위에다 올려 놓는다든지, 뭐 순환을 돕는데 활용을 한다든지, 혹은 해열의 효과를 위해서 라벤더랑 페퍼민트 떨군 물에다가 수건을 적셔서 이마나 몸을 좀 닦아내 주면 열이 떨어지게 된다든지, 요런 방법들을 알려줄 때 활용을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사용을 피해야 될 민감한 부위는 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눈 주변은 특히 자극이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사람에 따라서 피부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안쪽 피부 좀 연약한 부분에 먼저 패치 테스트를 하는 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드시 희석해서 좀 사용을 하셔라라고 한 번 더 강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좋은 에센셜 오일 선택 방법. 자, 읽어 보시면은 우리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요. 명심하셔야 될 거는 얘를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바로 실험으로 활용을 합니다. 우선 에센셜 오일 병을 나눠 주고 직접 눈으로 이러이러한 뭐 갈색 차간병이냐, 아니면은 식물의 학명이 표기되어 있느냐, 아니면 전성분이 다 있느냐, 요런 것들을 각자 돌아가면서 이 오일병을 확인하셔서 이렇게 체험하시는 방법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흰 종이에 떨어뜨리거나 물에 떨어뜨려서 이 에센셜 오일이 섞음질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비교 분석하는, 비교해 보는 그런 실험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이런 실험의 경우는요. 학생들 수업에서 활용하시면 반응이 매우 좋고요. 성인들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이라도 에센셜 오일을 구매하셨던 분들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요 방법을 알려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오일과 이전에 구매했던 오일과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 에센셜 오일의 차이, 그리고 '아 이 오일이 왜 그렇거나.'라고 하는 부분을 또 설명을 해서 소통과 함께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또 아래 부분들, 왜 에센셜 오일 전문 판매 회사 제품을 꼭 사용하셔야 되는지, 또 이런 실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 제품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안정성과 관계가 되어 있다, 신뢰도와 관계가 되어 있다, 전문성과 관계가 되어 있다 정도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피해야 될 특징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원산지가 동일하다거나, 아니면 가격이 지나치게 동일하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지나치게 저렴하다거나 아니면 가격이 아예 동일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섞음질돼 있을 가능성 또는 합성 인공 향료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한 프로그레스 퍼퓸 오일, 에센스, 아로마틱 오일 이런 식의 표기법은요. 합성 인공 향료일 가능성이 100% 이기 때문에 왜 합성 인공 향료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연결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 또 굉장히 효과적인 교육 이론이 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바로 이런 인공 합성 향료들은 석유가 원료입니다. 석유에서 100% 추출하기 때문에 두통 유발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호르몬 쪽으로 몸에 작용을 해서 또 다른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공 향료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경피독과 묶어서 설명을 해 주실 수도 있겠죠. 에센셜 오일 사용 시 주의 사항입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구매하신 분들께도 반드시 안내해야 되는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이 중에서 꼭 한두 마디만 제가 첨언을 하자면 에센셜 오일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병과 관련된 오일 사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라는 거를 명시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덧붙여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지만 에센셜 오일은 양리적인 효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증상이 나아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다만 그런 치료 목적으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이런 이런 이야기를 꼭 드려야지만 에센셜 오일을 보다 안전하게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해진 사용 용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인체에 도움이 되지만 과량 사용 시에는 두통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에센셜 오일은 100% 원액이기 때문에 희석해야 되는데 그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캐리어 오일이라고 하는 식물성 오일이 있을 수 있겠고 목욕용 소금이나 설탕, 알코올, 우유, 화장품, 세제 같은 것에 제품에다 섞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아래 부분은 직접적으로 제공된 활동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좀 숙지를 하시면 좋은데요. 너무나 좋게도 도테라 홈페이지에 가시면 에센셜 오일 안전하게 사용하기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 파일을 누구든지 다운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다운받으셔서 가이드하시는 고객에게 사용하셔도 좋고 수업할 때 또 수업의 한 활동지로서 활용을 하고 함께 읽어 본다든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한다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에센셜 오일을 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1 시간 안에 다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회기를 할 때는 좀 나눠서 설명을 필요할 때마다 조금 적용하듯이 여기 사용하실 수도 있겠고 또는 원데이에서는 이 중에 핵심적인 부분 예를 들어 식물이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향기 물질 이 정도 또 에센셜 오일 좋은 에센셜 오일을 고르려면 열과 빛과 온도와 그다음에 산소와 이런 것에서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안내한다든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실험을 해 본다든지 섞음질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끈적이는지 아닌지 이런 느낌 같은 것도 함께 공유하고 이전에 자기가 구매했던 그런 경험담도 나누면서 좀 소통과 실험과 흥미 위주의 걸로 이론을 잘 풀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음 이론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